섹스 중독과 성 중독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이 섹스 중독과 우리가 성 중독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죠. 순화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 중독과 섹스 중독은 전혀 다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은 무엇이고 섹스는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과 섹스가 사람들은 다 동일선상에다 놓고 보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 성은 섹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에요. 이 성의 일부분이 섹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입는 옷 하나, 속옷 하나, 성적 목적을 갖고 있는 속옷 하나, 원래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그냥 속옷을 입지만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뭐 섹시한 거든 뭐든 막 이런 식으로 입는다. 그거 다 성이에요. 그 자체가 성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야동이라든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이 하는 거 보는 거잖아요. 뭐 야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명 얘기합니다. 뭐 자위행위를 한다든가 이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 굉장히 많아요. 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다 성입니다. 성. 이 자체가 글부터 그림 누군가가 한 명이 수영복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데 남한테 보여주면 그게 이제 성정보가 돼버려 성이 돼버려요. 그게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다 성입니다. 그래서 성에 중독됐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이거에 다 중독됐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독이란 말보다는 엄격히 따지면 섹스 중독이 맞습니다. 섹스라는 건 실제 성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성행위. 나와 상대와 성행위를 우리는 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행위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성중독을 이게 가다 보니까 야동에 중독됐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야동 중독, 뭐 자위 중독, 뭐 갖다 붙이면 다 중독이에요.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성에 관련되는 뭐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중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야동에, 자위에, 뭐에 이런 거에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독이라는 표현을.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행위에 관련되는 이 섹스 중독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엄격하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섹스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성행동에 중독되는 겁니다. 야동에 중독되는 사람, 자유에 중독되는 사람 이런 이 야동에 관련되는 중독, 자유 중독, 기타 등등 이 관련되는 중독은 중독이 거의 잘 발생을 안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중독에 관련되는 부분을 논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중독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중독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또는 좀 편안해 혼자 또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평온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좀 편안하고 좀 여유롭고 이게 편안해졌을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으면 무조건 스트레스 상처가 작용하거든요. 일을 할 때가 됐던 내가 뭐 설거지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뭐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스트레스 상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상처 발생하는 이 일상생활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섹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 중독, 즉 어떤 중독인지 몰라도 성행동이 문득 성행동이 하고 싶어져요. 이게 문득 그래서 편안해져도 성행동이 하고 싶어지고 스트레스 상처가 발생을 해도 성행동이 하고 싶어져요. 욕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욕구가 생기게 되면 뭐를 하냐면 몰입을 하게 됩니다. 왜?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할 수 없는 환경이야? 보통 몰입하는 사람들은 지금 할 수 없는 환경이야.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거 내가 조금 이따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일상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기회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확 몰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중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몰입할 때는 우리가 그래서 과몰입,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많이 한다, 횟수가 굉장히 많다, 적다. 너무 많으니까 중독이다. 아니라니까요. 이 몰입까지는 중독이 아닙니다. 자, 근데 뭐가 중독이냐면 성행동에 관련된 욕구가 딱 생기게 되면은 몰입을 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욕구가 발생을 하면 즉시 강박이 형성돼 버립니다. 강박이란 거면 못하면은 내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요. 막 힘들어져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이 강박이 딱 형성되게 되면은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일하다가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뭐를 동반하게 되냐면 이 강박은 불안감, 초조감, 답답함, 어려움, 어떤 경우에는 막 고통을 느낍니다. 못 견뎌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이 강박입니다. 강박의 형성이 딱 돼서 강박이 형성됐을 때 어떻게 버틸 거예요? 못 견딥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견딥니다. 못 견디니까 그 다음에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 강박을 해소를 합니다. 즉, 이 욕구가 강박을 만들게 되고 요 해소를 할 때 마치 몰입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엄밀히 따지면 몰입이 아니에요. 이 해소를 할 때 어차피 강박이 형성됐던 거 이 욕구를 해소를 한다는 얘기는 이 욕구, 성행동을, 즉 섹스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면서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몰입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몰입이 아니라 강박의 이 크기만큼 해소의 크기도 똑같이 커지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게 되면 강박, 즉 내가 못 견디는 그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일반 몰입은 내가 시간이 될 때, 지금은 내가 이게 굉장히 하고 싶지만, 그래, 참을 수 있는 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괜찮아요. 오늘 내가 일가 끝나고, 이거 일주일 후에 있으니까. 그건 하나의 몰입이에요.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나 퇴근해야 돼. 그럼 퇴근하면 돼요. 왜? 내일 또 일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 중독일 때는 그거는 중독이라고 안 해요. 그러나 집에 있는데도 일이 생각나면 집에 못 있어요. 바로 출근해야 돼요. 못 견뎌요. 이런 형태를처럼 이게 강박이 형성되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에 관련된 이 성행동에 중독이 됐다는 얘기는 성행동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 할 때 편안하거나 스트레스 상처가 이렇게 발생이 되거나 어떤 계기가 이렇게 됐어. 계기가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문득 성행동에 대한 욕구가 딱 생기게 되면 즉시 강박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소를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성행동은 뭐가 따라가냐면 섹스가 목적이 되죠. 여기는 섹스가 목적이잖아요. 성행동 자체가 섹스니까 섹스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섹스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강박이 형성되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흔히 성중독, 즉 섹스 중독인 사람들이 흔히 뭘 가냐면 대상 안 가립니다. 대상이 뭡니까? 섹스 대상. 상대가 누구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와이프 빼고는 다 괜찮아요. 이상하게. 왜? 와이프는 성행동 대상이 아니거든요. 와이프는 내 가족인데? 그래서 이 대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중독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섹스 중독은 섹스 대상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구냐는 건 나이 필요 없고 외모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섹스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기왕이면 이라는 게 붙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갑니까? 대상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유흥업소. 왜? 거기 가면 즉각 할 수 있잖아요. 즉각. 즉 성매매죠. 성매매 관련되는 게 노출이 쉬워요. 그 다음에 즉각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즉시 할 수 있는 게 채팅이에요. 파트너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만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수단과 즉시 만남, 즉흥적인 만남이 굉장히 많아요. 즉흥적인 만남.
그래서 성매매를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섹스 중독은 아니에요. 그러나 섹스 중독이 되게 되면은 흔히 쉽게 갈 수 있는 게 성매매고 즉흥적인 만남에, 그래서 채팅해 보면은 성인 관련돼 있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섹스 중독이 맞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채팅 그 자체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섹스 중독인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즉시 만나야 돼. 근데 여기서 못 만나면은 바로 성매매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도 그거 하고 있어요. 일하다 말고도. 왜? 그거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즉 강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일게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 무조건 다 힘들어져요. 계속. 그래서 즉시 해소를 해야 돼요. 이때 해소를 할 때 쓰는 게 바로 짬짬이 할 수 있는 것들, 기타 등등 즉흥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조차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이게 바로 어디로 연결돼요? 성범죄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성범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그래서 이 섹스 중독과 관계 중독, 특히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관계 중독은 외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 관계 중독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몰라도 대상이 중요한데 섹스 중독은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대상이 안 중요하다니까요. 뭐가? 섹스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근데 관계 중독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 중독이 악화되면 대상 안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섹스 중독은 중증 심리장애 중에 섹스 중독은 중증 심리장애입니다. 관계 중독이 더 악화되는 중증 심리장애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중증 심리장애 말기. 그래서 우리가 초기, 중기 이렇게 나누게 되겠지만 중증 심리장애 거의 말기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이 악화되면 섹스 중독으로 가요. 관계 중독이 악화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는 안 따져요. 아, 이 친구 딱 가면 벌써 이미 강박해. 쟤랑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 한 방에 가고 아니면 범죄가 저질러지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섹스 중독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바로 성범죄와 직결돼요. 그래서 성범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가능성이 너무 커져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언제 성범죄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 직접적인 거, 왜 성매매를 하던 즉흥적인 만남을 하던 뭔가를 진행을 하더라도 혹시나 뭐를 하더라도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 직접적으로 치르는 대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일을 하거나 아니 강박이 아니라 뭐 할 건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최소한 그래도 이걸 하면서 얼마를 이렇게 벌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시간당 대비 돈, 노동력 대비 얼마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만큼 줄어들어 버리니까 간접 비용 손실이 너무 커요. 간접 비용 손실이. 우리는 그걸 간접 비용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손실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치료 비용이 있어. 치료 비용이 만약에 500만 원이 들어. 지금 500만 원 직접 비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저주저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료를 안 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자기가 치료가 안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20만 원씩 직접적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치료하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벌 수 있었다면 그걸 못 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간접 비용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또는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이면 1000만 원이고 이게 바로 비용 손실이에요. 사람들은 그 계산을 안 해요. 지금 당장 500 나가는 것만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의지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인생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워낙 많이 이런 경제적 손실이 워낙 큽니다. 여기는 경제적 손실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섹스 중독이 있다 보니까 대상이죠. 대상이 누굽니까?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불특정 다수인.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냐면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건 만약입니다.
중증심리장애 말기인데 내 강박이 형성됐어.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 딸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갈까요? 그 순간 그 아이한테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섹스 중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대상이 돼버려요. 잘못하면은.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내 와이프가 있어. 원래는 와이프한테는 중독이 잘 작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내 와이프가 있어. 근데 이제 내 와이프 아니야. 그냥 불특정 다수인의 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아주 집요하게 성에 관련되는 게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게 바로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 부부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부부가 아니라 뭐예요? 부부가 아니라 자기 욕구 해소 대상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똑같아요. 다른 데 가서도. 어딜 가 있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바로 이게 범죄잖아요. 이거는. 이런 범죄의 가능성 너무 높아지고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싹 파괴됩니다. 목적관계, 친구관계, 지인관계 싹 다 파괴돼요. 하다못해 회사에서 거래처 관계, 기타 등등. 이 사람은 인간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존재하기가 어려워져요. 만약에 부모랑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이.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섹스 중독은 그만큼 파괴력이 엄청 큽니다. 그 위력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러한 섹스 중독은 사람들은 흔히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숨어가지고 대부분 다 숨겠죠? 왜? 걸리면 뒤지니까. 걸리면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숨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피해자밖에 몰라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섹스 중독인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섹스 중독인지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미 내가 피해자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도 내가 섹스 중독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나는 성욕이 강해서. 성욕이 강하거든. 성욕이. 자기는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해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 강박을 얘기를 안 해요. 자기한테. 그래서 섹스 중독은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나중에 범죄자 됩니다. 근데 이 섹스 중독이 아동 청소년에게 발생한,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장년도 마찬가지고, 노년층도 그렇고,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다행히, 섹스 중독을 우리가 보면, 워낙 많이 통제를 해놓다 보니까, 섹스 중독으로 쉽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금욕 생활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왜? 그러면은 대부분들 다 뭐 술 마시러 다니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한 거 뭐죠? 게임 중독에도 갈 수도 있고, 일 중독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중독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섹스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가게 만들어지는 이 중독으로까지 가기 전에 딴 데로 살 가능성이, 다른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현실, 사회가 그래요. 그러나, 과거만 하더라도,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외도는 거의 어디서 나옵니까? 섹스 중독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과거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관계 중독에서 흔히 이제 나타나는 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관계 중독은 섹스 중독보다는 덜해요. 왜? 대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섹스 중독에 관련되는 부분은 결국은 중증심리장애 말기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섹스 중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내가 관계 중독이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중증심리장애, 중증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증공황장애에 있었던, 그러니까 중증장애를 또는 심리장애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트라우마가 나한테 형성되면서 그걸 섹스로 해소를 딱 하게 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섹스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외도에서 부부가 섹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말아달라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번 들어가면
상상을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당장 괜찮은데 우리 부부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 오늘 내일 1년 2년까지는 좋다 치자 이거예요. 3년 5년 10년 돼서 내 아이들이 누가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게 바로 그때 선택을 했을 때 악화되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섹스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관계 중독에서 섹스 중독으로 악화시키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섹스 중독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일상생활 편하나 뭐 있지? 섹스해야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저 했어.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일상생활에 갑자기 뚝 떠오르면 막 강박이 형성되는 거예요. 즉 의존성, 습관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예비 증상이 나타나요. 증사가. 처음에는 뭘 갑니까? 좋아합니다. 즉 성욕도 크고요. 성욕도 있고 좋아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는. 그다음 두 번째는 뭘 갑니까? 이렇게 좋아하고 성욕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게 행복이야.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많이 몰입을 합니다. 거기에 몰입. 기왕이면. 몰입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게 뭡니까?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몰입까지는 강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후에는 이제 강박이 형성됩니다. 이때부터는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독으로 가게 되면. 몰입을 해서 그래 내 섹스에 몰입이 됐어. 몰입이 됐다 그래가지고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강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몰입이라든가 내가 성욕이 많고 좋아하고 이런 거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면은 뭐를 하면 돼요? 회복을 하면 돼요, 그냥. 문제만 해결하면 굉장히 쉽게 어렵지 않게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중독으로 딱 들어가면 이 강박을 제거를 해야 돼요. 이 강박을.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치료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편안할 때 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편안해지면 안 돼요. 생각하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약물 치료예요. 뭘로?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편안해져도 안 되고 스트레스 상처에도 민감해져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약을 투여를 해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간신히 해나갈 정도로만.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약물 치료하게 되면 성욕이 사라지겠죠. 성욕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매우 강력한 약을 투여를 해서 그 사람이 성욕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동볼 힘도 없어. 그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간신히 밥 먹을 정도. 안 그러면 대부분 뭐를 합니까? 약물 치료, 어설프게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중단합니다. 미쳤어요? 이걸 약물 왜 치료해 내가? 이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왜? 강박이 해소될 때 뭘 느낍니까?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인생에 이만한 행복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인생에 나머지는 행복이 아니에요. 강박이 해소될 때 이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물 치료 하겠냐고. 이 행복을, 이 맛을 봤는데. 그래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박은 더 커져버립니다. 눌러놨다가 터뜨리는 거는 같아요. 막아놨다 터지는 거는 같거든요. 그저 흘러가는 거는 흘러가다가 힘들다고 막아버렸어. 근데 죽을 때까지 막고 있던가, 그러면은 제대로 잘 조절하고 있던가. 근데 막아놨다가 탁 터뜨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 약물 치료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아니면 가둬놓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방법은 뭐가 있죠? 가둬놓는 방법은 그냥 입원시켜야 한다 하잖아요. 수갑 채우고 꽁꽁 묶어놓고 입원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심각해져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 남자 여자 안 가린다니까요. 이 섹스 중독은 대상을 안 가린다 했죠.
남자, 여자 안 가립니다. 인간이면 돼요. 동물도 안 가려요. 그냥 어떤 때는. 미치면 그렇게 돼요. 섹스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가둬놓고 통제를 시켜버려야 돼. 아예 그냥. 섹스 못하게. 하긴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체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두는 방법인데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런 자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알코올 중독자 모임들처럼 자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뭐 극복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냐? 그거 하다가 지들끼리 눈 맞아요. 모임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왜? 대상이 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중독은 대상 구별을 할 줄 압니다. 다른 중독은 일 중독은 일을 해야 될 놈 하지 말아야 될 놈을 구별을 할 줄 알아요. 대상 구별을 할 줄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 모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이 아니고 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이 곧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곧 내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 모임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 중독자가 속해져 있는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 전체가 다 섹스 중독자가 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이제 관계 중독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도 안 돼. 이 모임이 안 되니까 모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범죄가 발생이 되어야만 처벌을 한다. 그 다음에 뭘 들어가 그러면 이제 받기 싫어가지고 뭐하고 막 요때가 기회긴 한데 그렇다고 자기 잘못을 아냐고요. 자기 잘못을.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법적 처벌 부분 관련되는 부분은 나중 문제고 일단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이 사람은 결국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산속 깊이 사람의 인적이 하나도 없는 산이나 섬이나 어디나 인간이 없어야 돼요.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좋은 대책이잖아요. 그죠? 그럼 섹스 못할 거 아니야. 왜? 대상이 없으니까. 대상을 안 가리는 사람인데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이 사람이 산에 들어갈까요? 이 사람이 섬에 혼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자기 발로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던져놓으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도 또 현실적인 대안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산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섹스 중독은 일단 아니에요.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성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을 한다. 죽겠네, 이거. 자, 상담을 합니다. 상담은 뭐를 합니까? 대면을 하든 화상을 하든 뭐든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대상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상담사가? 이거 상담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거 상담사가 죽어나가요.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뭐 칸막이를 막아놓고 막 해도 어차피 치료 안 돼요. 왜? 대상이 있으니까. 그럼 바로 상담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이제 막 유흥업소 갈 판이에요 지금요. 그 상담 그 자체가 안 돼요. 주거나 나랑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뛰쳐나가거나. 자,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섹스 중독 치료한다 라고 해서 직접 관계를 합니다. 이게 합법적으로요. 그게 법으로 합법화되어 있어요. 섹스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그게 합법화로 그게 돼 있는 데가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찾아보질 않아요. 그러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이 치료에 관련되는 거를 정확한 치료법이 아닌 상태로 가면 이 사람도 섹스 중독자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러면 선생님 마음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마음 치료도 안 하죠? 조언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해. 딱 던져놓고 너 이것만 해. 그래서 이제 합니다. 마음 상담을 합니다. 마음 치료를 해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마음 치료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습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면서 뭐를 없애냐면 이 강박을 없애는 거거든요. 습관을 바꾸면서 강박을 사라지게 만드는데 그게 뚝딱거리고 되냐고요. 어지간한 거는 일상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거든요. 재발되거나 재발됐다가 다시 또 노력했다가 재발됐다 노력했다. 근데 이 색중독은 재발되는 순간 뭐가 돼요? 다시 노력을. 그러니까 마음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색중독은 1개월도 안 돼가지고 마음 치료 중단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합니다. 언제까지? 자기 필요성을 느껴도 안 합니다. 왜? 자기가 1개월 겪어봤거든요. 못 견뎌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마음 치료도 현실적인 대안 방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안 방법이. 그러면 이제 과연 뭐가 대안 방법이냐? 몰입 대상을 변경을 한다. 일중독, 색중독입니다. 색중독자를 만약에 일중독으로 변환하든가, 좀 건강한 중독이 또 뭐가 있을까? 뭐 운동 중독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독을 다른 중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대상을 변경을 합니다. 안전장치 만들기 전에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운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여기가 다 타켓이 되어버려요, 그냥요. 이거 너무 위험해요. 거기 가서 아예 놀이터 가서 놀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전대상에 안전장치만, 우리가 뭐라죠? 몰입의 대상을 다른 중독 치료하고 달라요. 이런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기에는 이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방법이. 누군가 한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 색중독이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자기 전부를 희생해야 돼요. 24시간 함께. 그래서 이 사람이 발동 걸리면은 즉시 발동 걸리면 즉시 그러면서 이제 사랑으로 보듬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누가 희생을 할까? 희생자가 한 명 필요해요. 어디에? 섹스에. 그런데 만약에 요 희생자가 섹스 중독으로 거기에 딸려 들어가면 섹스 중독 되겠죠? 딸려 들어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뭐라고. 근데 24시간 붙어 다녀야 됩니다. 24시간. 틈을 주면 안 돼요. 24시간. 그러니까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요. 어딜 가도. 그래가지고 요 희생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 희생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내 인생에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간신히 섹스 중독자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면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궁금하면 메일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자라 그러지만 희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즉 행복한 인생, 성공의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섹스 중독자였던 그 사람들, 상대도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함께 성공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처음에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때 되면 둘 다 성공하고 행복으로 갑니다. 그리고 좋잖아요. 죽을 때까지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치료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섹스 치료법, 이 섹스 중독에 관련된 치료는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 섹스 중독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게 되는데 안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없으면은 타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범죄로 그리고 경제적 손실로 인간관계에 관련된 게 다 파괴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로 끝나느냐? 돈도 없어, 움직이지도 못해, 뭐도 못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만한 방에서 어차피 다 날렸으니까. 그래서 단돈 10원짜리만 있어도 10원 주고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그 정도로 섹스 중독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못하게 됐을 때 늙고 병들어서 혼자 어차피 주변에 인간관계 다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고독사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 이렇게 빈민층이니까 돈 좀 주세요. 그거 받아가지고 섹스하러 갑니다. 섹스 중독은 이게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 의식주 해결해 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하라고 지원해 준 건데 한 끼는 굶어도 섹스는 해야 돼요. 자기 감당 못 하거든요, 그거를. 굶는 거는 견딜 수 있어도, 배고픈 건 견딜 수 있어도 이 강박은 못 견딥니다. 강박은 자기 죽음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 희생자.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헌신한다 생각, 그러면 희생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함께 승부수, 한번 이 사람과 함께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게, 길이는 있는데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이 영상을 섹스 중독자가 딱 보니까 내가 섹스 중독인 거 맞아. 그래? 희생? 저거 잡아다가 희생시켜야지. 이게 범죄잖아요. 누가 그 희생 또는 헌신해서 내가 어떻게 됐든 함께 성공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걸 가야 되겠다. 왜? 섹스 중독인 사람은 처음에는 몰입욕도 좋죠. 보세요. 섹스도 좋아하지만 몰입욕도 좋죠. 요 몰입욕을 다른 데다 몰입하게 하고 요 섹스에 관련되는 부분만 내가 해주면 되니까, 헌신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함께 성공하는 길로 가이드라인에서 이끌어가게 된다 그러면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인생이 판이 다 바뀌어요. 둘 다. 그런데 그거는 도박이잖아요.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니까. 해볼만 해요. 해볼만은. 나쁜 건 아니에요. 치료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섹스 중독은 현실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섹스 중독자의 헌신하고 있는 이 사람, 사랑을 잃지 않고, 그리고 섹스 중독을 예방을 하면서 이 헌신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섹스 중독자가 갖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이 치료가 됐던 치료, 회복, 예방법,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을 딱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인생. 아이 낳고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섹스 중독이에요. 이 섹스 중독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섹스 중독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치료가 너무, 이 치료법 중에서 제일 힘든 치료가 바로 섹스 중독입니다. 왜? 그 상대, 이 사람이 없어? 그럼 상담하면 안 돼요. 무서워. 겁나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이 사랑과 헌신에 관련된 이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해자가 돼버리면 굉장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성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야 돼요. 지금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명확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섹스 중독자에게도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항시 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항시 뭐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다 가끔 걸려가지고 아작나더라도, 가끔 걸려가지고 벌금 내더라도, 가끔 안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요. 범죄가, 이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99%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매일매일. 그 남아있는 1%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누굴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헌신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과연 그 사람이 나타날 거냐? 과연 나의 섹스 중독을 이해할 거냐?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하면 돼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국경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고 뭐도 초월하고 다 초월이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범죄마저도 다 헌신하고 희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랑 다 해봤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당사자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상대가 섹스 중독일 때, 섹스 중독 당사자가 왔을 때 상담하고 길로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설령 이렇게 섹스 중독이 의심되거나 뭐 한다 그러면 도저히 판단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방향을 좀 잡고 싶어. 섹스 중독인데. 그럼 방향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잡고 진행을 하면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주제의 뜻이 성중독, 즉 섹스 중독입니다. 성중독 아닙니다. 이 성중독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섹스 중독의 치료법은 결국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 섹스에 헌신을 해서 24시간 그리고 함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섹스 중독자라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섹스 중독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성공의 능력도 굉장히 큽니다. 강하고 대체적으로 그거를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막 그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섹스 중독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을 갖고 성공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